너희가 유니폼에 대해 알아둘 게 있어. 앞치마, 조리복, 위생복, 유니스토어. 제목은 거창한데 사실 뭐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회사 같으면 뭐 회사에서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해줄 텐데 우리는 이제 뭐 아무래도 다 같이 그냥 이렇게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라 그 회사의 어떤 성장 단계별로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거나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요.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특정을 지은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학교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인력 운용이나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대기업이 기준이에요. 중소기업은 그 중소기업의 특수성이 있고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배울 때도 그 중소기업이라는 맥락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배워야 되는데 무조건 대기업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과 다르면 뭐가 문제가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나름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일단 힌트를 얻은 건 뭐냐면 우리 성적하고 노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그래프예요. 보통 100점을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100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성적과 노력의 관계가 체감적으로 비례를 하기 때문에 빵점 맞는 학생이 50점, 80점, 90점을 맞는 데는 좀 빠른 시간에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90점을 맞는 데는 뭐 이게 뭐 숫자는 정확치 않을 수 있지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니까 90점을 맞는 데는 한 50 정도 노력만 하면 돼요. 근데 90점에서 10점을 더 맞기 위해서 또 50점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이게 그 성적과 노력이 체감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위 노력당 가장 높이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잘하는 과목, 이미 90점을 맞는 과목, 그러니까 90점을 못 맞는 과목이 있는데 90점을 맞는 과목을 점수를 올리려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사례를 간단히 보면 자 A 학생, B 학생, C 학생 이렇게 이제 점수가 180점, 190점, 270점이에요. C 학생의 경우는 전부 다 지금 이미 90점을 맞고 있어요. 이 친구는 뭐 그냥 잘하는 과목을 여기서 한다든지 전 과목을 동등하게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뭐 하고 싶은 거에서 점수를 좀 빨리 올릴 수 있다면 하고 싶은 걸 먼저 좀 해서 점수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 학생이나 B 학생은 보면은 지금 수학이 3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선적으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B 학생 같은 경우 영어 성적을 90점에서 100점으로 10점 올리려면 50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50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 40에서 35 정도 노력만 해도 30점에서 90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어느 과목을 내가 공부할 것인가 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회사 운영 전략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대기업은 모든 분야에서 엑셀런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미 90점을 다 올렸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경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2를 앞서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은 모든 분야에서 엑셀런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에디쿼시, 적정함, 지금 현재의 성장 수준에 맞는 적절한 수준, 그걸 찾아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0점 맞고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90점 못 맞는 다른 분야에 먼저 집중을 하고 90점에서 100점으로 가는 엑셀런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은 다른 분야가 전부 다 에디쿼시, 적정한 수준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이건 뭐 제가 정답을 내리려는 건 아니고 이런 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회사 각 업무별 운영 점수는 뭘까? 자, 전략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조직 설계 및 조직 행동 얼마나 하고 있나? 성과 관리 얼마나 하고 있나? 재무 관리는 얼마나 하고 있나? 제품 설계 및 디자인은 몇 점인가? 품질 관리, 생산 관리, 물류, 영업, 마케팅과 브랜딩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시면 뭐 그냥 딱 봐도 거의 빵점인 것도 있고 90점에 거의 육박한 것도 있고 뭐 50점에서 60점 뭐 이런 정도 좀 직관적으로 나온 느낌이 오죠.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어느 분야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좀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이 성장 단계별로 업무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분야도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지속 성장기에 이른 거는 대기업의 경우예요. 대기업의 경우는 전 분야에서 엑셀런시를 추구해야 돼요. 자, 기업은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집중해야 될 업무 분야가 틀립니다. 사업 안정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시작기와 확장기 정도까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우선 에디쿼시, 뭐 정확히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사업이 안정이 되고 지속 성장기에 이르렀을 그때부터는 모든 분야에서 엑셀런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사업 처음 시작했는데 뭐 재무 관리 이런 거 신경 쓸 수 있겠어요? 그럴 필요 있어요? 사람이 한 명, 두 명인데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무조건 영업부터 해야 돼요. 영업부터 해야 되고 영업에 필요한 정도에서 물류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 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돈 관리 좀 하긴 해야 되죠. 내가 돈을 버는 건지 못 버는 건지. 그러니까 영업 물류는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90% 이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업 확장기 나오면 이제는 남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수한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과 품질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도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사업이 안정기가 달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대기업에 육박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 신경 써야 되고, 전략 신경 써야 되고, 조직 신경 써야 되고, 자, 성과 관리, 그다음에 생산 관리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이론적으로 지금 사업 안정기에 제가 우선순위에 들어온 것은 좀 더 어려운 것들이에요. 어렵기는 다 어려워요. 어렵기는 다 어려운데 뭐 영업 물류, 디자인, 품질, 재무는 아주 전문적인 수준에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가능해요. 근데 마케팅은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전략, 어설픈 전략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조직이나 성과 관리, 생산 관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업은 어설프더라도 하는 게 나아요. 물류도 어설프더라도 하는 게 낫고 이제 그런 성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점 사업이 성장할수록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 더 어렵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사업이 성장할수록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정밀한 게 필요하고 어설픈 게 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일까?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작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사업 확장기 내지는 사업 확장기에는 안정기에 들어가는 아마 이런 수준이지 않을까. 뭐 이거는 제 주관적 판단이에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대기업과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다르다. 그리고 집중해야 될 수준이 다르다. 달성해야 될 수준이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고 보면 기업의 성장도와 개인의 업무 전문화도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한 명에서 시작했는데 뭐 나는 영업만 하고 재무는 딴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한 명에서 시작할 때는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해야 될 거고요. 두 명이 될 때는 업무를 반반 나눠서 수행을 할 거예요. 세 명이 될 때는 3분의 1씩 나누겠죠. 그걸 직관적인 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개인의 업무 범위와 회사 규모가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요.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의 업무 범위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할수록 개인별 담당 업무가 점차적으로 전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얘기할 때 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업무가 전문화가 돼야 돼. 전문화가 되는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업무가 전문화가 되는 게 더 좋은가 바람직한 거는 기업의 성장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전문화에는 근데 이 기업의 규모 말고 조직 구조, 업무량, 업무 특성, 대체 인력 유지 필요성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조직 구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보면은 자, 사례 1과 2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조직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개인 업무 전문화의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둘 다 지금 6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사례 1은 대표 1명에 영업팀원, 물류팀원, 디자인팀원, 재무팀원, 총무팀원 전부 다 2단계 의사결정 구조를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례 2는 대표가 있고 영업팀장, 경영지원 팀장이 있고 영업팀장이 팀원 2명을 데리고 있고 경영지원 팀장 팀원 1명을 데리고 있는 이 3단계 조직 구조를 가진 그런 조직 구조입니다. 조직 구조가 3단계로 갈수록 자, 영업팀장은 지금 여기서 물류, 뭐 디자인, 뭐 한 이런 정도까지 일을 같이 해줘야겠죠. 경영지원 팀장은 주 업무가 재무라면 총무를 담당하는 팀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재무 업무를 해야 될 거예요. 업무 스컵이 재무하고 총무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팀장은 본인의 전공이 영업이라면 영업이라는 실무 업무를 하면서 물류하고 디자인을 팀원을 데리고 하셔야 되고 팀장으로서 물류하고 디자인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 조직 구조에 따라서도 개인 업무 전문화 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바람직하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례 1회 같은 경우는 각자가 자기 담당 업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 전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사례 2에 보면 특히 팀장급 직원들의 경우는 업무 스코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업무량도 업무 전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업무량이 많은 업무들은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 물류팀 같은 경우 4명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문화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업무량이 떨어져서 한 0.5밖에 안 해도 되는 업무를 한 명이 맡을 수가 없죠. 그런 업무들은 당연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업무 특성에 따라서 회사가 성장을 하더라도 특정한 업무는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는 업무도 있어요. 그런 업무는 당연히 전문화가 제한되겠죠. 그리고 뭐 그런 거 외에 또 정책적으로 업무 공백 시 인수인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가를 간다거나 등등의 대체 인력 유지가 필요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전문화를
좀 더디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사례 1의 경우에 총무팀원이 없을 때 재무팀원이 총무 업무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재무팀원이 총무팀원 일까지 알아야 될 거예요. 전문화가 좀 다른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보통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없어. 시스템이 있고 없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회사가 성장 수준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죠. 직원이 5명이 회사 다니면서 우리 회사는 시스템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인 거죠. 완전히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런 기대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아서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라 작기 때문에 시스템을 안 가져가는 거고, 시스템보다는 각각의 분야에서 개인의 판단에 더 많이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우리는 회사가 작아서 내가 뭣도 하고 뭐 이런 뭐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1인 기업, 2인 기업, 3인 기업은 한 사람이 몇 개씩 해야 돼요. 극단적인 경우를 보자면. 그럼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직원이 한 15명, 20명 됐을 때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앞에 말했던 그런 요소들 때문에 내 업무 범위가 그 대기업에서 한 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것보다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 게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선택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적절하게 업무 범위가 배분이 되어 있느냐, 효율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업무가 전문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고요. 성장 곡선 보면은 100점을 맞기 위해서 100이 필요한데 90점을 맞기 위해서 50만 필요하면 돼요. 자,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그 두 과목 90점을 맞기 위해서 100의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중소기업의 경우에. 대기업처럼 한 사람이 100을 한 분야에서 100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전자의 경우는 180점, 한 사람이 180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처럼 일을 하면 100점밖에 못 얻는 거니까 결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오해를 좀 해소하고 우리가 좀 업무를 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대기업의 경우는 이제 엑설런시를 추구하는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또 있어요. 전문성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각자 개개인의 책임의 깊이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100점을 추구하는 대기업에서는 엑설런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가 굉장히 큰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실수가 그냥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그러면 안 되죠. 90점을 추구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실수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더하는 것보다 안 하고 있는 다른 분야를 그냥 90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직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좋은가? 뭐 다 페이오프가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높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다. 좀 다른 테마로 나의 커리어 목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정답이 아니라 제가 그냥 화두를 좀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전략, 조직 설계, 조직 행동, 성과 관리, 품질 관리, 생산 관리 이런 데는 우리의 지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케팅과 브랜딩은 지금 완전 첫 발을 좀 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야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충족하는 수단은 내부에서 지식을 충족하는 방법하고 외부에서 지식을 수혈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회사 어떤 조직 구조의 미래, 그 조직 구조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의 선택은 어떤 내부 인력의 지식 수준이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을 지을 거고, 뭐 어떻게 갈지,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올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또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전략적 과제가 우리한테 도전할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직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업무 스코프이 넓어진다고 했죠. 그 얘기는 조직 구조의 상단에 올라갈수록 좀 더 넓은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조직 구조상 높은 책임과 권한에 도전하고 싶을수록 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인 사실 얘기,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중견기업 좀 더 큰 회사에 다녔던 선배들한테 다 들었을 얘기 같은 거를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스토어